재미있는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김영삼 대통령은 참 재미있는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김영삼 대통령의 성격은 이제 화끈하셨고 그 다음에 연설하는 과정에서 발음이 좀 세셨어요. 그래서 제주도를 관광도시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강간도시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고 그리고 이 김영삼 대통령의 이런 뭐랄까 강력한 리더십이 좀 오히려 민주화를 좀 정착시키는데 좀 빠른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하는데 일단 어떤 부분인지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문민정부라는 단어가 출범하게 됩니다. 문민정부라는 단어, 이거 한 번씩 시험에 나오는데, 문민정부라는 게 뭐냐면, 지금 보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앞에 있는 대통령들은 싹 다 군인 출신이었잖아. 그래서 이게 군정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이제 민정이 된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민간인 정부가 들어오게 된 거지.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민간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민간인 정부를 이제 문민 정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지만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3번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4번 만에 대통령이 붙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좀 하고 싶은 말은 보통 이렇게 대통령 선거에 한 번 떨어지면 정치력이 상당히 이제 좀 하락한다 해야 되나? 좀 약해지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그런 거를 계속 이겨내고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박수 칠 만한 부분이죠. 자, 요거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좀 알아두세요. 이때 당시 하나회라는 게 해체되는데 하나회라는 게 뭐냐면 그 박정희를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전두환이 만든 건데 이 하나회 출신들끼리 서로 공고히 하면서 서로가 끌어주고 밀어주고 해가지고 군 내부에서 이 하나회가 엄청나게 정착돼 있었는데 이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이제 대통령 되자마자 이제 군부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군부를 돌아봤는데 보니까 다 하나의 출신들이었어요. 그러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싹 다 전역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하나회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엑스포가 열리고, 나 이때 갔어요. 아버지랑 갔는데 이 아버지랑 갔을 때 기억이 나는 게 뭐였냐면 아버지가 나 데리고 다니는데 힘드셨는지 그 회전 막 이렇게 타는데 거기서 주무시더라고.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다음 또 기억이 났던 게 시계를 찾는데 시계에서 컴퓨터가 되는 거. 시계가 뭐 이만한데, 뭐 이 시계가 뭐 이만한데 이거 손목에 차고 다니는 거야. 이게 보니까 이제 스마트워치였고 그게. 그리고 사람이 이제 손으로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시대가 온다 이랬는데 진짜 지금 다 컴퓨터 들고 다니죠. 스마트폰 들고 다니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알기로는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 문제인 게 우리나라 엑스포, 올림픽 이런 거 열면 여는 건 좋은데 이게 끝나면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알기로 지금 여기가 아마 롯데가 인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고 그냥 요거 시험에 나온다. 금융실명제 요거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그러니까 금융실명제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그 통장을 만들 때 내가 예를 들어 친척 중에 은지가 있다. 그럼 은지 이름으로 이제 통장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통장을 임의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그 고위관직이 돼가지고 조사를 받을 때 내 재산에서 이 부분이 삭제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뇌물 받은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내가 뇌물 받은 걸 모를 수가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진사님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통장을 안 만들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심지어 요새는 통장 만드는 것도 어렵잖아. 그래서 이 금융실명제를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했던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처음에 하려고 했어요. 그 전두환 대통령 그 과외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는데 김재익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나라의 지하 경제를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걸 실시하려고 하니까 전두환 대통령한테 누가 찾아와. 각하 왜 저기 금융실명제 실시하면 사실 나가봐 카카 저도 아이 짜식들 나가봐 카카 저도
그 전두환 대통령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실시하면 완전히 자기 권력 기반이 다 무너지게 생긴 거야.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이때 그 김재익이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막 하지 맙시다 해가지고 이제 넘어갔는데 이거를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실시를 했지. 근데 이제 한 가지 물어볼게. 김영삼 대통령도 이거 한다 했을 때 주변에서 찬성했을까? 안 했다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국가 비상령을 선포하고 바로 이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자고 있다가 국회의원들이 뛰어와가지고 이제 막 반대했지. 그렇죠. 몇몇만 알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기억이 맞다면 내가 어렸을 때 맨날 뉴스 틀어보면은 검찰에 맨날 국회의원들이 잡혀갔어. 왜? 이 금융실명제를 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었던 통장, 뭐 재산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되니까 그래서 이제 철컹철컹 하는 거지 바로. 음.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세요. 금융실명제.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음. 그다음에 각종 재난사고. 뭐 이건 내가 깊게 설명 안 할 건데 서해 페리오 사건 이게 그 세월호 사건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배가 침몰했던 사건이고 그다음에 성수대교 붕괴 사건. 나 이거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나고 나 이거는 기억이 나요. 내가 학교 갔다 왔는데 그 서울에 있는 성수대교 다리가 끊어져 가지고 이때 당시 사람들이 다쳤다라는 거. 그리고 그 드라마 그 뭐지 시그널 거기에서 보면은 이거 장면 나오잖아요. 성수대교 붕괴 사건. 그리고 대구 지하철 공사장 폭파 사건. 이때 한 100명 가까이 죽었을 거야. 이 대구 공사 지하철 그러니까 대구 가스 공사 현장에서 이 배관을 잘못 건드려서 폭발을 했는데 그 밑으로 딱 지하철이 지나가는 바람에 이때 대구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죽었고 그럼 요거는 여러분 너무 많이 기억할 거예요.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그 응답하라에 보면은 그 고아라 씨 나온 그 드라마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 고아라하고 유연석하고 그 물냉면 먹으려고 삼풍백화점에 가자 이랬는데 그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 이건 저도 어렸을 때 이거 충격이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갖고 이때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맨날 나와갖고 사죄하고 죄송합니다 빌고 막 이런 게 허위허다. 그리고 이건 쓸데없는 얘기인데 96년도인가 95년도 말에 이 유명한 가수가 자살하는데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불렀던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이때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요거 우루과이 라운드 요것도 시험에 나온다.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건 뭐냐면은 세계 무역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막 무제한으로 수출을 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뭐라 하는 거야. 야, 우리가 너희 자동차하고 세탁기 사주니까 너희 것도 이제 사라. 우리 것도 사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뭘 사냐? 이제 뭘 사게 되냐? 농업 분야를 개방하죠. 어. 그래서 농업에 이제 큰 타격. 그 이때부터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외국 그 농산물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요거는 반신반의한데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나올랑 말랑. 근데 요거는 일단 잘 안 나왔거든요. 요거는 넘어갈게요. 요거는 하여튼 이때 북한하고 화해, 협력, 통일 국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자고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요거 광주 민주화 특별법 제정. 이게 노태우랑 다른 거예요. 노태우는 명칭을 바꾼 거잖아. 이제 광주를 5.18 운동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바꾼 거고 이건 아예 국가 기념일로 지정한 거. 요거 구별해서 잘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요거 12번에 보면은 조선 총독부 철거. 음, 요거. 음. 제가 이거 그 제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궁거를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은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얘기하자면 긴데 이때 당시에 일본이 역사 교과서 왜곡을 하게 됐어요. 역사 교과서 왜곡. 그래서 일본이 뭐 독도는 자기 땅이니 위안부 안 했느니 뭐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열받으셔가지고 그
일본 놈의 새끼들, 뭐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 내가 뭐 일본 버르장머리 고쳐놓겠다면서 막 기자회견 때 막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잘 들으세요. 옆에다 적어두세요.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다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그래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그 이 조선 총독부를 철거시켜요. 이게 전두환 정부 때 국립중앙박물관이었는데 이걸 이제 없앤 거예요. 지금 가면 이게 터가 없는데,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남겨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다른 데로 이게 분해해가지고 이전을 시키든가. 왜냐하면 이게 우리한테는 아픈 추억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을 해야 잘 기억을 해놔야 다음 우리 후손들이 이런 일에 안 겪을 수 있도록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승질난다고 다 부숴버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국민학교가 이제 초등학교로 개편이 되고, 그다음에 WTO 세계무역기구에도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정부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조사를 해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그 유명한 어로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때가 이때죠. 그래서 둘이 이제 조사를 하게 되고, 이제 1심에서는 전두환 사형, 노태우가 징역 22년을 받았는데 이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인이죠. 그때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때 IMF가 터지면서 국민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경제 위기가 심한데, 나 이건 진짜 그 김대중 대통령님 존경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때 IMF 때문에 국민들의 갈등이 심한 이 시국에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다 끌어들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사면시켜야 된다 해서 사면시켜줬죠. 난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김대중 대통령이 이 사람들한테 엄청 고문을 당하고 진짜 우리나라에서 쫓겨나기까지 했는데도 이 풀어주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이 두 분이 또 왔잖아. 아직 목소리가 우렁차더만. 그 다음에 북한에 이때 강릉에 잠수함이 이때 온 적도 있었고,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세계 경제 20위권 안에만 들 수 있다는 OECD에 가입합니다. 지금 보면 뭐 경제가 막 빵빵 터지죠. 이거 빵빵 터지다가 갑자기 거품이 가라앉으면서 이제 외환위기가 오면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가 파산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인기가 7위까지, 7%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7%깬 대통령도 계시긴 한데, 어찌됐든 지금 김대중 대통령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문민정부, 요거 중요하고, 금융실명제, 요거 중요하고, 우루과이 라운드, 광주민주화특별법, 조선총독부 철거, 국민학교, 초등학교 개칭, 그다음에 WTO 가입, 그다음에 요거, 그다음에 OECD 가입, IMF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어렸을 때 기억이 맞다면 진짜 우리 어렸을 때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진짜 돈을 많이 벌으셨거든. 특히 내가 창원 살 때는 우리 아버님이 교사셨지만 그 우리 아버님은 좀 아무래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돈 버는 게 한계가 있었는데, 내 아는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그때 대우 다니셨는데 대우 다니는 애들은 진짜 돈을 잘 벌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우리나라가 왜 IMF가 왔냐? 첫 번째는 이제 문어발식 그 기업 운영.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야. 뭐 과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컴퓨터 회사에 투자를 한다든가, 갑자기 뭐 시멘트 회사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 회사에 붙는다든가. 그 대표적으로 쌍용 자동차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그리고 투자를 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어음을 낸다든가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내 어렸을 때 제일 충격은 대우가 망한 게 제일 충격이었어. 응. 이거 영화도 있잖아. 국가 부도의 날이라고. 물론 그 영화를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지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내 어렸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내가 이제 진주로 전학을 갔는데 그때 IMF가 터졌는데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그 우리 반에 50명이었는데 아빠 실직한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되게 민감한 거 아니야? 아빠 실직한 사람 손 들어보라는 게 되게 민감하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다 손들었어, 다 손들었어. 50명 중에 42명이 손들었던 것 같아. 난 처음에 우리 아버지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네. 우리 아버지는 왜 실직을 안 하지? 하면서.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이, 이때부터 이제 공무원이 핫해지면서 이제 여러분이 계속해서 공무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거기에 추가로, 이제 생겨난 직업이 인턴, 계약직, 이런 직업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IMF 이후로 우리나라의 많은 그 경제 기반, 직업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 변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부모님 지금 여기 수업 듣는 진사님들 세대가 아마 이 세대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했습니다.